2026년 2월 2일이었어요. 한국 증시에 말 그대로 블랙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단 하루 만에 시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하루의 원인부터 그 속에 숨어있던 아주 흥미로운 반전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5.26%. 이게 바로 그날 코스피 지수 하락률입니다. 와, 하루 만에 5% 넘게 빠졌다는 건데요. 정말 투자자들의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는 기록적인 폭락이었죠. 코스피만 이랬냐고요? 아니요.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44%. 코스닥도 이렇게나 급락하면서 시장 전체 투자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당시의 공포가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오른 종목은 겨우 44개. 그런데 하락한 종목은요? 2,200개가 넘습니다. 이건 뭐 시장 전체가 온통 파랗다 못해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봐야죠. 진정한 의미의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연준의 매파적 신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 붕괴를 일으킨 그 단 하나의 트리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무엇이 이 시장 붕괴를 촉발했는가? 이게 그날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질문일 겁니다. 아니,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정말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날아온 뉴스 한 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유력하다는 소식. 바로 이게 케빈 워시 쇼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매파라는 말이 좀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팍팍 올리는 걸 선호하는 좀 강경한 입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대감이 공포로 바뀐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해요. 자, 보세요. 첫째, 매파 성향의 인물이 연준 의장 후보로 딱 거론되니까. 둘째,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완벽한 연쇄 반응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붉게 물든 시장. 이 단 한 번의 쇼크가 우리 시장에 남긴 상처가 대체 얼마나 깊고 또 넓었는지 그 참혹했던 결과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합쳐서 무려 4조 7천억 원어치를 그냥 시장에 냅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요. 4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으로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필사적으로 시장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폭락의 가장 중심에는 역시나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 거인들이 무너졌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기둥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29%,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8.69%나 폭락했고요. 한미반도체나 솔브레인 같은 핵심 소부장 기업들은 하락률이 막 11%, 14%, 두 자릿수를 기록했어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학살 수준이었죠. 근데 이 피바람이 반도체에만 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엔터, 증권, 제약바이오, 심지어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그냥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주요 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덮은 공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녹색 섬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이 핏빛 시장 한가운데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아 푸르게 빛나는 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있었을까? 다들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네,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정말 의외죠. 바로 화장품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화장품은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튼튼한 기초 체력, 바로 펀더멘탈에 있었습니다. 1월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았고 특히 미국에서 K-뷰티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게다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주식은 오히려 4% 넘게 상승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녹색섬은 더 놀랍습니다. 바로 우주였어요.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이건 또 왜 올랐냐? 스페이스X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위성을 무려 1,000만 개나 쏠 거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의 그 엄청난 우주 AI 비전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덮친 거죠. 그래서 루미르 같은 종목은 무려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시장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치 게임,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이 주식들은요, 미국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이런 거시경제 뉴스랑은 정말 1도 관련이 없었어요. 오직 정원호 성동구청장이라는 한 정치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 그 추측 하나만으로 움직인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의 모습이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무려 30%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없었던 하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데이터가 그날 시장의 가장 큰 역설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막 내다 파는데 다른 한쪽에선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총알이라고 하죠. 그 현금이 오히려 2조 3천억 원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보고 조용히 현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장 전체가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때 진짜 가치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튼튼한 실적을 가진 화장품 주식일까요? 아니면 담대한 미래 비전을 품은 우주 항공 주식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정치 테마주 같은 걸까요? 2026년 2월 2일의 이 블랙 먼데이는 우리에게 시장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